안녕하세요. ESG인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안에 들어있는 두뇌, 그러니까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칩셋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상향되다 보니 사실 AP에 큰 관심이 없죠. 하지만 엑시노스 칩셋이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 삼성이 갤럭시 S26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S26, S26 플러스, S26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중에서 울트라 모델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을 썼고 나머지 S26과 S26 플러스에는 삼성이 직접 만든 엑시노스 2600을 탑재했어요.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반응이 어땠냐면요. 솔직히 걱정이 먼저 나왔어요. 또 엑시노스냐는 거죠. 이 반응이 왜 나왔는지는 잠깐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출시되고 나서 벤치마크 결과들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벤치마크 전문 프로그램인 긱벤치 6 기준으로 엑시노스 2600이 멀티코어에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와 대등하거나 소폭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는 스냅드래곤이 아직 소폭 앞서지만 차이가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좁혀졌어요. 그래픽 성능은 더 놀라운데요. 엑시노스 2600에 사용된 AMD의 르엔나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든 스스리프 960 GPU가 레이트레이싱 벤치마크에서 스냅드래곤보다 약 10% 더 높은 점수를 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게 게임이나 영상에서 빛의 반사와 굴절을 실제처럼 표현하는 기술인데 여기서 앞섰다는 건 꽤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발열도 달라졌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히트패스 블록이라는 새로운 냉각 기술을 넣었는데요. 칩셋 위에 구리 소재 히트싱크를 직접 붙이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이전 세대 대비 발열이 최대 30%까지 줄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입니다. 공정도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GAA 공정을 적용한 첫 번째 모바일 칩셋이고요. 일각에서는 3나노 기술을 도입한 스냅드래곤 최신 버전보다 2나노 기술을 도입하고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냅드래곤을 사용하지 않은 폰이 거의 흡사한 성능, 일부는 더 나은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 호평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발열이 심하지 않다는 점이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발열이 심하면 배터리가 갑자기 빨리 소모되기 시작할 뿐 아니라 스로틀링이라고 해서 열을 식히기 위해 성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요약하면 스냅드래곤을 압도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는 거예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거라서 사전에 엑시노스 탑재 소식에 불안해했던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근데 잠깐, 왜 소비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불안해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엑시노스는 삼성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AP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에요. 삼성은 오래전부터 갤럭시 시리즈에 퀄컴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번갈아 써왔는데 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델에는 스냅드래곤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 판매분에는 엑시노스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동안 진짜 말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 테스트를 해보니까 같은 갤럭시 모델인데 스냅드래곤 버전이 엑시노스 버전보다 성능이 확실히 좋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발열은 더 심하고 배터리는 더 빨리 닳고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을 하면 버벅거림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갤럭시를 사려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팔리는 버전이 스냅드래곤이냐를 검색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같은 돈을 내고 사는 갤럭시인데 나라마다 들어가는 칩이 다르고 그게 체감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게 알려지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엑시노스 탑재 모델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생겼고 그게 이번 S26 발표 때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삼성도 이걸 다 알 텐데 왜 계속 엑시노스를 만드는 거냐고요. 그냥 스냅드래곤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사업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최신 플래그십 칩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스냅드래곤 8 시리즈 최신 버전 기준으로
개당 240달러에서 280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넘어요. 스마트폰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이거 하나가 30만 원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수백만 대, 수천만 대 규모로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퀄컴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이 엑시노스를 쓰면 이 비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돌아오는 거죠. MX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사업부가 DS 사업부. 반도체 만드는 사업부에 돈을 내는 구조긴 하지만 그게 퀄컴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엑시노스 비중이 높아지면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이유인데요. 퀄컴이 이제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스냅드래곤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고급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지향하는 회사들은 퀄컴 칩 없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퀄컴은 가격을 더 올려도 되고, 납기 조건을 까다롭게 해도 되고, 독점 공급 조건을 내걸어도 됩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퀄컴은 최근까지 칩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 엑시노스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을 향한 협상 카드예요.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조건 제시하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카드죠. 이게 없으면 삼성은 퀄컴 앞에서 완전히 을의 위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만들 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엑시노스가 항상 스냅드래곤보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과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5년에 나온 갤럭시 S6에는 엑시노스 7420이 들어갔는데 이때가 엑시노스 역사상 가장 빛나던 순간이에요. 당시 퀄컴의 스냅드래곤 810이 어마어마한 발열 이슈로 욕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별명이 화룡이었어요. 열을 뿜는 용. 그때 삼성이 업계 최초로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엑시노스 7420으로 치고 나온 거예요. 성능도 좋고 발열도 낮고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 전인 2013에서 2014년 갤럭시 S4와 노트 3 시절에도 엑시노스가 멀티코어 성능에서 스냅드래곤을 앞서는 결과를 내기도 했어요. 당시 옥타코어, 그러니까 8개 코어 구조를 모바일 시장에 먼저 도입한 것도 삼성 엑시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가 원래부터 열등한 칩이었던 게 아니라 한동안 삼성의 독자적인 반도체 설계 역량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퀄컴에 뒤처지는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 기간이 꽤 길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엑시노스는 나쁜 칩이라는 인식이 굳어버린 거죠. 이번 2600이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 낙인을 지우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스냅드래곤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실제로 모바일 AP 시장에는 퀄컴 말고도 선수들이 더 있어요. 대만 회사인 미디어텍이 그중 하나인데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시리즈는 주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많이 씁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회사들이요. 가성비가 좋아서 중저가 시장에서는 미디어텍이 강세인데 프리미엄 플래그십 시장에서는 아직 스냅드래곤을 따라가기 버거운 상황이에요. 중국 칩으로는 화웨이의 기린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받으면서 TSMC 같은 첨단 파운드리를 못 쓰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파운드리인 에스믹과 손잡고 7나노 공정 칩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긴 합니다. EUV라는 최첨단 노광 장비 없이 그보다 구형인 더브 장비로 7나노급 칩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근데 한계도 명확해요. EUV 장비가 없으니까 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성능도 퀄컴보다 1에서 2년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칩도 아니고 사실상 중국 내수 시장용이죠. 결국 전 세계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냅드래곤을 진짜로 견제할 수 있는 칩은 지금 당장은 엑시노스가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엑시노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퀄컴이 스냅드래곤 가격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드로이드 프리미엄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없는데 가격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스냅드래곤 칩 값이 올라가면 그게 결국 스마트폰 출고가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더 비싼 돈을 내고 폰을 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엑시노스가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퀄컴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상대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이게 퀄컴의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를 낸다면 장기적으로는 칩셋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고요. 기술 경쟁에서는 항상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쪽이 독점하면 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가격은 올라가요. 경쟁자가 있어야 서로 더 잘 만들려고 하고 가격도 현실적으로 맞춰지게 되죠. 엑시노스 2600이 스냅드래곤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로 따라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있는 겁니다. 삼성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요. 그리고 퀄컴은 더 소비자 친화적 행보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격이나 성능 모든 면에서요. 오늘은 왜 삼성이 엑시노스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엑시노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ESG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